자, 이제 그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 책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훑어보고 또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 빠진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구매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주요한 부분들만 책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쪽 계통의 여러 사역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책이고요. 뭐 또 여러 눈이 많고 귀가 많고 지혜가 많으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지성으로 책을 같이 썼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이게 책 개정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고 2년 반 동안 제가 새벽 2시 전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자료 좀 정리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노하우들을 최대한 좀 지각해서 넣었고요. 뭐 천광환 목사님이나 민호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예배적으로 이런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 일에 협력해 주셨고요. 자, 우리 그 교회 음향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음향을 사용하는 공간이 많이 있죠. 문예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연장도 많은데 교회 음향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예배의 가장 어떤 사람 중심이기보다 예배 중심이 더 포커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어떤 그 우포를 많이 때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을 현혹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연장 같은 경우나 가수 같은 경우도 어떤 엔지니어에 따라서 오디오 성향이 달라져요. 하지만 교회는 그 엔지니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의 또 목회자의 철학에 대해서 맞게 가장 디자인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를 나타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꼭 그런 점들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과거에 사는 것처럼 뭐 스피커를 너무 세게 때린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예배에 포커스 맞지 않으면 엔지니어로서 사실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뭐 이런 그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라는 그 특징들 한번 제가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들은 전문적인 필요가 있겠다. 전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전문성이 없으면 봉사를 못하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는 분이 정말 은혜 받아서 나 오늘 차량 운행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해요. 운전면허는 없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여기 분야에 어쨌든 그나마 교회에서 제일 유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목회자분들께서 추천하신 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전문적인 노력들을.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음악에 맞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고요.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저도 사실은 연주를 조금 해요. 드럼을 좀 치는데요. 3년 정도 연습했어요. 매트만 3년만 떼었어요. 3년. 그랬더니 매트를 놓고 스틱으로 똑딱 하면 굉장히 졸려요. 예. 똑똑 계속 하면 나중에 손바닥이 굳은 살이 비어서 한 2번 정도 벗겨져요. 살이. 그만큼 연습을 하고 이제 드럼 쳐야 되는데 바빠서 이제 못했고 매트만 치다 끝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드럼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드럼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드럼 톤을 들어도 금방 알고 아 이만큼 훈련된 게 그냥 버릴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늘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즐겁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제 40대가 넘은 지가 좀 됐는데 개인적인 취미 골프, 낚시 이런 거 저도 하고 싶지만 더 재밌는 게 음향이라서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음향을 한 번 더 공부하거나 어젯밤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또 어떻게 하면 가르치면 좋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일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 방송실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로 존칭하고 섬기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장.
복장이 단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복장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느 기업의 대표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계도 비싼 거 차야 되고 막 저보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정하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서 유니폼을 입는다거나 아이디 카드 착용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송하다 보면 회중석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도 체크해야 되는데 회중 입장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디 카드 명찰을 차고 다니면 훨씬 더 저 사람은 소리를 체크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어디 예실리 같은 무슨 음식점만 가도 이렇게 아이디 카드 명찰 차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방송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교회에서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녹음하고 믹싱하는 거.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챙겼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소리에 대해서 좀 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저음의 소리도 한번 또 가장 적합한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됐다 이러실 분이에요.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녹음을 해서 그 소리를 다시 믹스도 다시 집어넣어서 점심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250V에 30일 깎으니까 목사님이 이 붐비하는 걸 잡을 수 있겠고 4kg대에서 6dB 깎으니까 거친 맛이 좀 사라지고 목사님 걸 계속 하루 종일 만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만큼은 내가 내 소리를 알아야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 할 때 꼭 그렇게 잡아드리면 되게 편하시고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 아닌가요?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왔어요. 그리고 시간 엄수하는 건 할 말이 없죠. 내가 늦으면 다 늦어진 거니까 시간 엄수는 반드시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분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시면 굉장히 음향에 대해서 박식한 워킹 딕셔너리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좀 어린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 금방 알고 또 배우게 돼요. 자기 있는 거 정보를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주는 거니까 저도 뛰어나진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다 공유해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 사람도 알겠지만 오늘 공부하고 또 올려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 도표가 있으면 누구나 공유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음악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있고 대중예술 때문에 서양사나 인문 관련된 책들 공부하고 있고 유튜브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씩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그냥 구글에서 내가 궁금한 음향 키워드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딱 떠요. 그리고 논문들도 거기에 쭉 찾아보다 보면 좋은 자료에서 공부하게 돼요. 음악 공부는 저한테 취미예요. 그리고 취미라기보다 너무나 좋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시면 봉사하시는 게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집에 사모님 괴롭히지 마시고 홈오디오 같은 거 비싸게 사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섬기시면 될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오디오 장비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 아빠들이 와이프 몰래 장비, 오디오 장비 엄청 사놨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싸게 팔고 막 이렇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돈 들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음향 장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했고요. 특별히 중요한 거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엔지니어는 슈퍼맨이 아니다. 저 많이 궁금했어요. 엔지니어가 사실 슈퍼맨인 줄 알고 교회에서 다 시켜요. 자기도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것도 혼자 다 알아가지 마시고 같이 팀을 꾸려서 하시고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S 이거 그리는데 한 컷도 얼마인지 아시죠? 다 이거 누가 재능기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이 진짜 안 되죠. 방송실하고 차린다라고 소통하는데 가장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소통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장비에 대한 거 미리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탠바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귀 기울이는 거.
목회자나 찬양팀 또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경청했다가 메모하면 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분들이 얘기 안 해요. 방송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이상한 성격 아닌 이상은 베이스 기타 친 사람이 베이스 기타 모니터 좀 작다고 크게 얘기 안 해요. 말할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게 말할 때 크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찬양팀하고 뭐 친구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유급 직원이었고 그때 당시 유급 세션도 있었는데 뚱날 때마다 그냥 뭐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10개 사갖고 가서 세션을 연습할 때 옆에 있어요. 앉아있으면서 키보드 옆에 앉아있으면 아 여기서 이런 소리 나는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야 여기서는 나 같은 베이스를 워킹을 칠 텐데 어떠냐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 하기 위해서 그 인트로를 막 일렉기타 막 땄는데 그날 예배 때 리허설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배터리 간다고 기타 뮤트해달래요. 뮤트했다가 첫 곡 인트로를 다 날렸어요. 제가 뮤트해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일렉진 형이. 근데 내가 형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괜찮다고. 그 나랑 평상시에 제가 하드를 준 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도 그 형이랑 친해요. 얼마 전에 뭐 장례에 나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실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니까 그냥 방송실 내에서도 또 작은 규모의 교회는 다 식구잖아요. 그랬을 때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고요.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으면 엔지니어를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신뢰, 방송실 한다고 하면서 가족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예배 따로따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방송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신뢰를 해준다면 그게 좋겠죠. 또 먼저 말하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되게 어려워요. 방송실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엔지니어들. 그렇지 않으세요? 엔지니어 출신들은 거의 그런 말 안 하는데 그 말 먼저 하면 그냥 끝나요. 고맙다고. 그러면 그냥 또 끝나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교회, 상가 그 지하교회인데 이 형제는 지도 그리는 한동대 나온 출신인데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면 예배가 1시 정도 끝나는데 올라가서 김밥을 먹어요, 김밥을. 근데 이 형제는 엔지니어 하다가 밥을 자기 예배를 안 드린 거니까 엔지니어 한 거니까 다 올라갈 때 자기가 음악 틀어놓고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형제를 위해서 남은 김밥들 다 일일이 다 먹어주고 올라오면 김밥이 없어요. 자기 사발면 사다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자기 예배 드리더라고요. 내가 이 형제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지만 교회 방송실에서 굉장히 잘 맨날 모르고 막 보러 떠는 형제지만 예배자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책에 넣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방송색이 너무 좋아서 방송실 들어갔는데 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방송실 입구에다가 관계자의 출입금지, 음향기기에다가 촉수 원금 이런 거 써놓고 막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방송 사역을 혼자만 독점하거나 혼자만 이렇게 고집부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한번 참고적으로 혹시 공유하려고 했고요. 자, 목회자와 관계가 친해지면 좋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안 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좋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소리 잘 들립니까? 이런 말은 거의 뭐 방송실 소리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 들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소리가 작으면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세요. 너무 크면 오른손 마이크 잡으시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서로. 뭐 이렇게 하기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잡으면 사인 보면 작다는 뜻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뭐 야구 선수들 무슨 뭐 이렇게 사인 하잖아요. 투수 포스 하는 것처럼. 그럼 뭐 좋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보는 거야. 이 정도 들리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아니면 뭐 이랬어 또 수정해주고 좋았어 그러면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도 계속 나와서 마이크 테스트 해보면 그게 유지가 돼.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좋았는데 그 다음 주는 뭐 또 틀리고 이러면은 말씀 전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돼요. 최소한 오늘 여러분 이런 세미나 왔으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 정도가 이 정도 소리인지 알고 내가 알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 정도 괜찮아 그럼 이 정도 유지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돼도 아 저 방송실에서 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과자 먹고 쟤 뭐 하는지 이런 데가 아니라 내 사역을 돕는 동지고 바나바라고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자, 방송실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방송실 위치 어디 있어요? 강단 옆에 될 수도 있고 가운데 될 수도 있고 뒤, 발코니 아래 뒤, 맨 뒤에. 그죠?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어떨까요? 뭐가 날까요? 방송실 위치가 어디가 좋아요? 네?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다 틀리긴 한데요. 자, 물론 뭐 이렇게 강단 옆에 방송실 있으면 어떨까요? 빨리 가서 만지기 편하죠. 공간이 작은 공간, 어린이 예배실 이런 데는 이게 좋아요. 따로 누가 인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게 편한데 커졌다. 그러면 여기는 저 뒤에서 들리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못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저 가운데에 3분의 2 지점 이렇게 있죠? 이 자리 어때요? 여기 금싸레기 땅이에요. 금싸레기 땅. 여기 준 거예요. 여기가 지구촌교회 미금성전인데 여기다가 놓고 하죠.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있으면 이제 다 보이죠. 자리만 찾아내는 것 뿐이지. 찬양 끝나고 나면 설교할 때 과자를 못 먹어요. 여기 있으면 김밥도 못 먹고. 예.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미세한 떨림이나 미세한 뭐 이렇게 여러 복잡한 예배 상황에서도 잘 컨트롤하기 쉽다는 거죠. 이 자리가. 자, 1층 뒤, 벽 뒤 어때요? 컨트롤이 잘 되죠. 발코니야. 발코니 턱 위에 있는 경우 있죠. 여기 오른교예요. 어떨까요? 시야가 좋아요. 시야가 좋고 다만 이제 우포 같은 저음감이 좀 떨어지겠죠. 이런 자리가. 맨 뒤에 발코니 저 뒤, 여기처럼 저 뒤에 있는데 그런 데는 어때요? 만약에 설교가 중심이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없는 경우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찬양이 많거나 그러면 여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실 위치와 관리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백배치라든가 팀워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에 관련된 예배 큐시트를 꼭 짜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큐시트, 그다음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블록도 그다음에 라벨링 다 하시고 여기는 만나교회 어디 모니터 컨트롤러 하나도 다 써놨어요. 이렇게 만나교회 담당자 누구 땡땡땡 지웠는데 모자이크 처리로 예. 이런 식으로 관리만 돼도 훨씬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교회 장비를 많이 헌금해서 비싼 거 사는 거는 쉬워요. 산 거를 잘 관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잘 관리만 해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예산 편성이나 기한 올리는 건 책 뒤쪽에 부른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리에 대한 그림들이 다 나와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딜레이라든가 소리, 엔벨롭 아까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기억나죠? 다 같은 그림입니다. 소리가 두 개가 더해지고 커지고 역상이 되면 지연되면 약해지고 역상이 되면 없어지는 이런 구조. 여기 있죠. 팬이 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여기에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를 통해서 컨트롤해서 역상분해서 신호를 없애서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청소기 회사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청소기 회사 매뉴얼에 있는 걸 제가 붙여놓거든요. 좋은 거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부분도 책을 한번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류교류에 대한 거 설명했고 전기가 왜 120도씩 뒤지는지 설명했고 접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계산했죠?
250 곱하기 15A 그럼 20W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제가 정리했고요. 마이크는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죠. 그리고 전기의 단위는 볼트, 여기 장면 미리볼트.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받으면 전기를 바꿔준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마이크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구스, 거위죠, 거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 더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악기나 또 이런 또 디테일한 어떤 그 선명도를 필요할 때는 컨덴서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이나믹을 쓴다. 과도 음도 특성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해되시겠죠? 제가 지금 한 번 더 정리해드린 거예요. 싫으세요? 네, 좋으시죠? 예. 마이크의 지향성은 마이크의 여기 이 부분을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제일 많이 들리고 여기가 되게 적게 들리는 거죠. 같은 거지만 소리가 꽤 크죠. 그죠?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전지향성 전체가 들리고 단위지향성 앞쪽이 중심으로 들리고 양지향성 양쪽 들리고 그리고 마이크의 주파수 특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팝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3대부터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하울링 어떻게 막는지 여기 책 내용들은 아까 설명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이크 원리 마이크 읽어보시면 되고 각 악기별로 마이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악기별 그 스펙까지 다 제도했죠. 악기에 뭐 주율함께 등 쭉 이런 것도 다 넣었어요. 음악 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한 것도 알면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했던 것들 사진 찍은 것도 없고요. 마이크 이렇게 관리 박스에 넣고 적외선 소독기를 통해서 세균을 죽이시면 전염병 예방이 될 겁니다. 세척하고 테스트하는 거 기억나시죠? 마이크 스탠드도 잘 써야 돼요. 너무 쉽게 오잖아, 막 쓰니까. 그래서 DI 박스의 원리는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죠? 55 언밸런스가 들어가서 XLR로 나가죠, 이렇게. 그냥 여기 선이 연결된 게 아니라 매칭 트랜스 하나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전자기 유도가 돼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코일만 양쪽에 감아놓으면 전달돼요. 패시브 DI 박스거든요. 이런 방식이에요. 무선 마이크 이야기 대충 넘어갈게요. 무선 마이크에 송식을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어딨지? 리시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느냐? 마이크 유닛에 따라서 음색은 달라지지만 마이크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마이크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크는 얘가 뭐냐? 이 플랫은 뭐예요? 마이크가 플랫된 거고 이것은 저음을 깎은 거죠. 내가 스피치 쓸 거니까 당연히 필터를 이것부터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음악 전 주파수 받을 거다 그러면 플랫을 놔두고 뭐 악기 같은 거 수음할 때 플랫 받고 스피치 했을 때는 당연히 저음을 깎아버리면 처음부터 잘라서 소리가 좋겠죠. 그리고 마이크의 지향 패턴은 기본이 우리가 카드인데 좀 더 좁게 해서 슈퍼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패드죠, 패드.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마이크 쓸 때는 이런데 내가 마이크를 뭐 일렉 기타에다가 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큰 스피커 크면 일단 마이크를 일단 패드에 넣고 10dB 줄인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을 때 이제 이걸 보고 매뉴얼 안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그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벨트팩을 통해서 여기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고 핸드헬드라고 하고요. 얘는 벨트팩, 벨트에 차가지고 쓰는 거고요. 여기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잘 안 들리죠. 아무래도 심지어 막 이렇게 옷 속에 있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허리에도 차겠지만 뭐 이렇게 발목에도 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등짝에 달기도 하고 그래요. 무선 마이크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선 마이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용량 재는 것도 있고 여러 방식도 있어요. 안테나가 두 개가 있고, 자 건전지 사용하는 것들, 안테나도
이렇게 조그만 안테나가 있고 큰 안테나가 있고, 그쵸? 안테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무선 마이크 끊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배 중에 끊기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어디 교회는 주일날 관광버스가 지나갔대요. 예배 중에. 이히 소리 다 들으면 난리 났어요. 무선 마이크 주파수 일로 온 거예요. 같은 주파수니까. 더 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무선 마이크는 최대한 딱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무선 마이크 쓸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가려서 무선 마이크 가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 사용하는 법들은 한번 연결하는 것들은 제가 일부 다 매뉴얼을 내가 다시 정리했어요. 문장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혹시 새로 세팅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무선 마이크 찾아볼까요? 이제 믹서기. 무선 마이크 많이 쓰게 되면 컴퓨터로다 화면 띄워서 이 현재 RF 스캔 기능이 있는 것도 보고 써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무선 마이크 한 100채널 쓰면 현장에서 무선 마이크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걸 다 직접 스캔해가지고 다 봐긴 해요. 네. 자, 믹서 볼까요? 믹싱 콘솔 우리가 아직 안 되는데, 믹서는 뭐예요? 인풋을 받아서 이 낮은 신호를 어떻게 크게 증폭해서 보내는 거죠. 증폭. 일종의 프리앰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색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음색이 그 제조사마다 음색이 달라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운드 크래프트라는 회사는 약간 중저음이 있고 이런 소리고, 마이다스는 좀 더 굉장히 저음이 많고 이런 맥힌 어떻고 야마 어떻고 이런 회사마다 특징에 있게 프리앰프 색깔이 있어요. 믹서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채널만 다 이해하시면 다 돼요. 저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믹서가 56채널짜리였어요. 예전에. 믹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 쓰면 여기서부터 채널 막 만지면서 가야지, 찬양 한 두 소절 지나야지 이제 다 맞춰. 리허설 시간 짧으니까 항상. 왔다 갔다 운동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이니까 앉아가지고 채널 바꾸면 레이어가 되니까 하는데, 옛날 아날로그는 진짜 이때 너무 커가지고 그거 한 8천만 원, 1억 정도 하거든요. 한 개당. 그때 당시에는 지금 되게 비싼 거죠. 그걸 다 썼어요, 제가.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더 편하고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 보면 믹서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넘어갈까요? 요거는 48. 컨덴서 마이크 사용할 때 이거 눌러 쓰는 거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상이 바뀌었을 때, 피아노의 마이크를 위에다 대다가 하나 더 대고 싶어, 밑에다 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위에 있는 마이크는 피아노 치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래 마이크는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대는 마이크는 이 페이지 리버스 기능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드럼에도 마찬가지고, 드럼에 스네어 드럼 마이크 대고 아래다 마이크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위에는 내려가는 소리, 아래는 나오는 소리니까 안 맞죠. 더해지면 소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페이지 리버스 기능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몇 개 쓰겠어요. 50채널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크 게인 있고, 요 꺽쇠 된 거 보니까 필터구나. 필터, 하이패스 필터. 그쵸? 그리고 100Hz 이하를 자른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억스가 뭐죠? 보조 출력인데, 이걸 통해서 프리가 있으니까 프리로 보낼 수 있고 포스트 보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채널에 대한 뮤트, 이거를 어디로 보낼 거냐, 그룹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거 하나씩 들어볼 때 PFL, 이건 페이더죠. 페이더 보니까 여기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무한대 표시죠. 무한대. 안 보이세요? 진짜 안 보이네요.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야지 보면. 예, 무한대. 보이시죠? 무한대. 무한대인데 보니까 여기가 0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거의
그 감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는 뭘까? 0부터 5, 10. 아, 얘는 10까지 확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못 나가게 하는 저항기구나. 페이더에.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여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를 0,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어떨까? 방송실 소리 치르주세요, 오르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기준 레벨이 0이에요. 0은 여기 전체 레벨에서 한 70% 정도 되는 높이에 있죠? 여기에 놓고 쓰는 거고요. 여기서 게인을 통해서 볼륨 조정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 채널만 보면 이게 32채널이든 56채널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 얘는 뭐지?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노브하고 페이더. 여기가 이렇게 돌려 쓰는 것을 그래서 너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페이더. 너브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 돼가지고 왔다 갔다 볼륨이 되고요. 페이더는 좀 더 디테일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인은 너브로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더는 그 볼륨은 페이더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음을 그래요. 어제 생선을 먹었어요. 저는 콜레스테롤 높은데 고기를 안 사주시고 회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생선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사왔습니다. 꼬리를 잘라야 안 잘라요? 꼬리 자르죠?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소리를 잡을 때 먼저 저음을 어디서부터 자를 것이냐 이런 생각하세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EQ를 만진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경험이 1, 2년차 되면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어디서 자를 것이냐 이거 쓰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설명한 다음에 또 실습할 거니까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자를 건데 이거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필터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 필터 이런 같은 의미예요. 이런 게 있고요. 얘네들은 이런 사인 갖고 있고 여기에 아까 물어보셨죠? 우리 PD님이 이거 보시면 얘는 팁, 링, 슬레이브죠? 그쵸? 팁, 링, 슬레이브 얘는 팁, 링 얘는 TS잭이고 얘는 TRS잭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신호를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온 거죠. 지금 이게 뭐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Y라고 생각하세요. Y자 같지 않으세요? Y자? 그 Y 케이블이라고 해요. Y 케이블. 그래서 여기에 3.5 젠더를 꽂아가지고 음악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걸 인서트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여기 뒤에 볼까요? 뒤에 보니까 이거는 모노 채널이에요. 모노 한 채널 하는 건데 마이크는 이걸로 받고 라인은 55제 같은 것들 일로 받고 인서트는 뭐죠? 인서트는 내가 여기다가 EQ 하나 더 건다거나 이럴 때 삽입하는 거예요. 중간에 새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 콘솔 되면서 별로 없는데 입력에서 마이크 입력과 라인 입력이 다르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스테레오 채널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면 한 채널에 두 개씩 꽂아서 한 채널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책을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정신이 없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강의하는 데 있고 책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책을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의 내용이 사실 더 많아요. 책의 내용을 강의하다 다 못 옮겼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중심으로 설명했고요. 이것만큼 제가 꼭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책을 꺼낸 거예요. 사실은. 자, 보시면 보이시죠? 자, 마이크 꽂는 거 있죠? 아까 봤죠? 마이크? 마이크가 2개 들어오면 3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디 가요? 여기에 48. 팬텀을 쓸 거냐 말 거냐죠.
쓰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죠. 왜? 팬텀 쓰는 거 되게 신경 쓰고 민감한 일이에요. 팬텀 잘못 쓰면 이게 장비가 고장나니까. 자, 팬텀을 쓰면 불이 들어오고, 팬텀은 어떤 거에? 1번하고 요 시그널이 2번하고 3번이 들어오네요. 그쵸? 2번? 13. 그쵸? 2번이니까 들어오면 이 신호를 들어와서 받고, 이게 어디로 가요? 페이스를 바꿀 건지 말 건지, 리버스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게인은 5에서 60이에요. 그쵸? 5에서 60dB 정도 증폭할 수 있는 거예요. 확대를.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들어오면 뭘까요? 라인은 워낙 센 신호죠. 이 신호 들어오면 일단은 뭐가 있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2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로 꽂으면 일단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들어와요. 자, 만약에 마이크선이 있어요. 마이크 꽂고 뒤에가 캐논잭이 되는 거 꽂으면 소리가 나오는데 50도잭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 50도잭 라인에 꽂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죠? 왜? 마이너스 20 되거든요. 일로 지나가는 순간 마이너스 20 되거든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책을 보시고 공부하